2000년대 초반 당시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이민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3년 당시 고학력 중산층 이상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약 65%의 사람들이 여건만 되면 한국을 떠나서 이민 가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20, 30대의 75%가 이민을 꿈꾼다면서 한국 사회를 벗어나 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20년 전의 이야기였는데 당시는 대한민국의 경제도 제법 튼튼한 때였고 활기찬 시대였음에도 많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고 한국 사회의 염증을 느끼는 이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미국에서 한국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한국을 떠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는데 이번에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퇴자들에게 한국이 최고의 장소. 65세 이상 노인이 된 이민 1세대 혹은 2세대는 놀랍게도 은퇴하여 한국에서 살기 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역이민자들의 80%는 이처럼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살아온 노인들은 미국의 연금을 받으며 한국에서 거주하는 이중 국적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근로자로 상당 기간 살았다면 미국의 연금 401k는 한국에서의 연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럼 익숙한 미국에서 살면 되지 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는데요. 이들 은퇴자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해 이중 국적으로 한국에 살고 싶은 이유는 우선은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 1세대 은퇴자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주류 사회에서 제외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 미국 정서 때문에 자녀는 독립하고 사실상 혼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도 하다는데요. 이민 2세대 자녀들은 영어 문제나 해당 국가의 정서에 대해서도 거의 문제가 없지만 이민 1세대들은 한국에서 자라난 경우가 많아서 언젠가는 한국에 가겠다는 향수병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잘 통하면서 외로움이 덜한 한국을 찾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다 보면 사람도 없거니와 도태되는 경우가 많아서 견디다 못해 한국으로 혼자라도 돌아오는 것이죠. 여기에 좀 더 현실적인 이유로 한국은 의료 서비스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훌륭한 제도인데 나이가 들수록 중병에 걸릴 수 있으니 한국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비싼 데다가 병원은 멀리 찾아가야 하며 오래 기다려야 하는 등 한국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연금을 받아서 한국에서 살면 좀 더 풍족하게 살 수도 있고 의료보험 혜택도 강력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미국 은퇴자들이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만 받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미국에서 온 이중 국적자들이 낸 의료보험료는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이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공단에서 외국인 적자인 것은 중국인들 때문에 대부분 적자가 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미국에 있는 한국 노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이중 국적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에서는 많은 한국인 이민자들이 은퇴 이후에 한국에서 이중 국적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으며 어쩌면 이들은 20년 전에 한국을 떠났다가 이제 다시 한국을 돌아오는 이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떻게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도 있고 이민 생활도 장기간 계획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65세 이상의 은퇴 역 이민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초에 한국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오는 것보다 평생 한국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 역이민 오는 것은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1분 만에 챙길 수 있는 꿀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인데요.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알뜰폰 통신사도 20곳 이상 비교 상담 가능합니다. 설마 이게 끝? 아닙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도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꼭 전화해보세요. 전화 한 통으로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정당. 포장이사, 이사 청소도 무료 견적 가능하고 이사업계 최초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해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두 번째, 이젠 젊은 사람들도 역이민이 많아졌다. 앞선 케이스와 같이 지금까지 역이민은 대부분
나이든 은퇴자들이 상당히 많은 케이스였지만 최근엔 젊은 나이에 이민 간 이들이 빠르게 이민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이후로 경제적인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꿈의 땅을 찾아 외국으로 떠난 한국인들은 결국에는 한국이 돈이 가장 적게 든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려면 최근엔 월세가 더욱 폭등해 비슷한 집인데도 한국의 3배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관리비를 비롯해서 생활비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아예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는 연봉 1억 원 정도를 받는 사람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올 정도로 가난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연봉 1억이면 미국에서 그래도 빠듯하게 살아갈 수는 있었는데 최근엔 도시에서 크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이민으로 선호하는 캐나다, 호주, 유럽 등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미국은 물론 캐나다와 같은 경우 물가가 치솟았다고 하며 세금 등 납부해야 하는 금액까지 더해지면 결국에는 한국이 가장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유튜브 등 각종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 젊은 나이에 빠른 판단으로 이민을 접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20, 30대들도 부모 세대와 같이 자녀의 영어 공부나 교육을 위해서 미국, 캐나다 등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는데 막상 외국에 도착해보니 교육이나 영어보다는 돈 문제를 비롯 자신들의 가족들과 떨어지는 문제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또한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일수록 발전된 한국의 각종 인프라와 편리함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20년 전만 해도 다른 나라가 좀 더 좋아 보이고 편한 점도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사이 훨씬 더 발전했으며 특히 인터넷 기반의 각종 생활, 음식 배달 등 좁은 나라와 도시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효율성은 말할 필요가 없죠. 심지어 한국에 온 북유럽, 노르웨이 사람들도 자국에 돌아가면 한국 생각을 하면서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국 관공서를 못 견디는 한국인. 관공서 문제는 이민자로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비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가령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 여권을 갱신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는 가끔 비자 갱신 문제와도 연결되며 비자는 이민자들에게 있어 무조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 시간에 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어 추방되고 다시 입국이 어려워집니다. 취직도 안 됩니다. 한국의 편한 서비스를 경험하다가 극한의 인내를 시험하며 공무원들은 불친절하게 이를 데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일주일 내로 모든 업무가 처리되는데 외국에서는 몇 개월 단위로 답을 주는 게 일반적이죠. 비자갱신과 같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상황에 이런 관공서 문제가 겹치면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자면 미국 같은 곳에서 공무원이 된다면 그야말로 꿀보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미국 공무원들은 한 주에 3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기도 하며 일부 공무원 퇴근은 4시 전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전, 오후 2시간씩만 집중적으로 일하며 혹여라도 추가로 일할까봐 상사들은 부하들을 집으로 빨리 보내기도 합니다. 재택근무도 활성화가 되어 있으며 서양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타이트하게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배려해주고 일을 많이 안 시키는데 여기에 민원인은 항의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이며 만약 그랬다가는 가장 무서운 미국 경찰이 와서 무슨 문제냐고 신문하게 되는 곤란함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공무원의 워라벨은 결국 타이트하게 일하며 돌아가는 한국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저런 일이 누적되어 현타가 와버려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역이민자들은 한국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한국 이상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선진국에서 한국을 최고라고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